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나증권의 김도원 부장님과 함께 8월 위기설도 한번 좀 점검해보고요. 네. 또 한한령이 맨날 해제된다는 게 한 10년 된 얘기 같은데 또 이번에 진짜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도입니다. 아침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도대체 게임 하세요? 게임이요. 예. 스타크래프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뱀피르로 돌아오셔야 되겠다. 아까 잠깐 밖에서 봤는데요. 네. 네, 뭐 뱀파이어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다 남의 피 빨아먹고 살았잖아요. 부모님 피 빨고 저 뭐 아내 남편 피 부인할 수가 없네요. 피 빨고 이런. 살았잖아. 우리가 다 뱀파이어입니다. 그러네요. 괜히 걔네들이 뭐 이렇게 피 빠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가 예. 이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다 녹아 있는 게임입니다. 자. 자, 하여튼 뱀피를 한번 우리 김도원 부장님도 해보시고. 근데 8월에 위기설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8월 위기설은. 김도원 부장 아니에요, 혹시? 위기설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네, 조정의 국면이고요. 네.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실 때가 됐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쉬는지를 오늘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브타이틀이 조정의 또 다른 이름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짧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네. 네. 먼저 통계를 볼까요? 정규 분포상에서 20년 정도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8월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부진합니다.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 녹색이 역사적 평균. 그러니까 20년 동안 8월만 쫙 봤을 때 그때 마이너스 1.2%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더 깊고요. 그런데 지금과 비슷한 매크로 환경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동반 인하하고 있고 네. 경기 침체가 없는 정상 국면인 시기만 골라봤습니다. 네. 골라봐도 8월은 부진합니다. 그래요? 마이너스 0.2% 코스피. 반전이 없네요. 난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쭉 보시면 네. 그냥 역사적 평균보다 매크로 환경이 지금과 비슷한 시기는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정규 분포상에서 8월 달 우리 지수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아직 7월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뭐 계절성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네. 7월 달은 좋았었다라는 거. 7월은 좋았고 네. 8월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네. 좀 어려울 가능성은 높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7월이 시작할 때도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왔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7월 쉰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면 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쨌든 정규 분포상에서 계절성은 7월은 좋았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다 안 좋아요? 아니면 뭐 좀 더 안 좋은 게 당연히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도 각각 있었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7월은 이렇게 좋았고 8월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전반적인 지수는 그런데요. 업종은 어땠냐? 네, 업종.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20년간 평균입니다. 평균일 때 업종별로 보면 경기 관련 소비재, 건강 관리, 그러니까 헬스케어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다 부진했습니다. 업종도. 이거 국내예요? 네. 어. 한국 코스피 업종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 매크로 환경이 비슷한 시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랑 좀 다르죠? 네, 이때는 좀 좋아지는 것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네, 경기 관련 소비재, 건강 관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이 이제 상승폭이 좀 더 큰 상황인 것이죠. 아니 근데 매크로 환경이 지금과 비슷한 시기라는 건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 예.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 그게 겹친 시기와 네. 그 시기에 경기 침체가 없었던 시기를 이제 고른 것이죠. 금리 인하를 미국, 우리나라 둘 다 하는데 경기 침체는 없었던 그 시기랑 이제 비교를 하신 거죠. 그 이거는 시기에 8월. 그 시기에 8월. 네, 지금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7월 FOMC가 있고 한국의 금통위도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다가 멈추다가 그때 환율이랑 지금 환율이랑은 또 많이 다르질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제 환율은 네. 꼭 이런 금리 차뿐만 아니고 네. 한국과 미국은 금리 차에 대해서 반영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서로 간의 자금 흐름, 즉 주식의 상당 정도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날카로웠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주 네, 좋은 네. 질문입니다. 네. 여튼 비슷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그나마
경기 관련 소비재, 그 다음에 건강 관리, 그러니까 헬스 뭐 네, 헬스케어. 바이오 뭐 이런 거,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 정도만 그래도 좀 괜찮았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정기분포상에서 8월이 꼭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한 달 전에 그대로 가져왔을 때 7월은 어쨌든 맞았었다. 그리고 8월도 경기 관련 소비재는 뭐예요, 근데? 경기 관련 소비재 경기에 따라서 네. 자동차. 맞습니다. 아, 자동차?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네이버 카카오. 맞습니다. 네카오, 아, 네카오. 등등. 네, 자동차가 경기 관련 소비재예요. 또 다른 건 뭐 있어요? 경기 관련 소비재? 경기 관련 소비재. 근데 시장에서 비중 큰 거는 자동차 정도. 또 뭐가 있어요? 가전. 네. 가전. 가전. 아, 그러니까 그런 경기에 게, 따라서 소비가 늘거나 주는 것들. 그런 게 이제 경기 관련 소비재예요. 네, 그거의 반대는 이제 필수 소비재,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소비하는 것들. 네, 가전이나 자동차.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뭐 이거 하나만 갖고 8월 달에 조금 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관세 협상. 네. 자, 중국과의 막판 조율이 들어갔죠. 그러면 곧바로 이제 한국과의 막판 조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관세 협상이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드디어 관세가 140% 아니면 100% 이런 시기는 끝났고 네. 어쨌든 협상이 마침표 비슷한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전보다 관세율이 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10%에서 15%, 10%에서 50%. 그래서 영구적 손실이 발생한다. GDP에서 관세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다 적응하기 마련이에요. 네.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적응하기 마련인데 실제 그 영구적 손실이 네. GDP 대비 0.4% 정도 발생한다. 이것은 매크로 측면에서 GDP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면 매출이 감소, 기업 이익의 감소, 즉 주가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상당히 반영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세는 늘 약간 아리까리한 건 결국 저 수입업자들이 낼 거 아니에요. 세 가지의 주체들이 다 낼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도 수입하는 기업, 그것을 중간에 유통하는 기업, 그리고 최종 소비자 다 조금씩 나눠 가질 것 예를 같습니다. 들면 이 현대자동차예요. 네, 미국으로 수출해 네, $10,000에 가다가 관세가 붙어요. 네. 그 관세는 누가 내요? 수입업자가 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를 현대차 미국 법인이 사요. 현대차 미국 법인. 네, 미국 법인이 사요. 한국에 수출해서 가면 네. 그러면은 그 현대차 미국 법인이 관세를 내겠죠. 근데 현대차 미국 법인은 현대차예요. 그럼 손실은 현대차가 안겠죠. 미국 법인이 있는 정도의 회사들이면 이제 그렇겠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리 최종품이 가는 아니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네. 네,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거는 이제 그럼 무관세. 그럴 거고 네. 결국은 하여튼 소비자가 낼 거 아니에요. 소비자도 일부 내고 네. 안 팔리면 기업이 네. 또 역마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은 깎아 먹으면서 팔겠죠. 수익을 깎아 먹는다.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가 있냐? 네. 왜냐하면 다른 데들도 다 지금 관세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게 우리만 관세를 만약에 우리 네. 현대차만 맞았어. 그러면 네. 깎고 팔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네. 다른 나라 다 네. 도요타도 맞고 다 맞았어. 그럼 뭐 굳이 깎을 필요가 있나? 너무 좋은 질문. 그런데 네. 이런 거죠. 현대차와 도요타 캠리 비교하면 원래 둘 사이의 가격이 좀 달랐는데 네. 둘 간의 차종이 네. 대체제도 있고 대체제가 아닌 것도 있지만 대체제라고 치면 예. 현대차와 일본차의 관세율이 조금은 다르고 네. 원래 가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비싸져서 현대차를 살 소비자와 100만 원 비싸졌다고 도요타를 살 소비자가 갈린다는 거죠. 아 거기서 갈려요. 갈리죠. 제품마다 다 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국가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표 잠깐 볼까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자동차 관세는 12.5% 네. 정도 수렴하는 것 같고 이제 한국이 얼마 정도로 이제 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관세율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뭐 한 2-30년 지나면 아니면 꽤 오랜 시간 지나면 누가 이것을 떠안을 거냐라고 보면 후생적인 측면에서 최종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지금 그 시기에 당장은. 시기에는 시기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15 정도로 맞겠죠, 설마? 아 설마 20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EU, 저 일본 다 15 맞았는데. 근데 제가 이 관세 협상에 쭉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리쇼링 하고 있어요. 네. 결국 기승전 관세를 깎아주는 건 치팅 앞에 보여주는 거고 뒤에서 전부 다 투자받고 있습니다. 아,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리쇼링 하고 있어요. 네. 결국 관세율 낮춰주면서 5,500억 달러 아니 8,000억 달러 뒤에서 전부 다 대통령이 나가서 세일즈 멱살 잡고 돈을 미국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럼 미국의 자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결국 뭐 중장기적으로 약간의 시계가 좀 다르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네, 인플레이션은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인플레이션 양산한다고요? 네, 미국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지. 네, 돈도 들어가고 그렇죠. 경기도 활성화되고, 네. 네, 등등.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거를 트럼프가 좋아할까요? 트럼프가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서 나는 약달러를 지금 시기에 바란다. 아, 그래야 빚 갚는 것도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래요. 일맥상통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 협상이 되게 중요하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몇 퍼센트가가 되게 중요하지만 네. 여타 국가, 영국부터 시작해서 현재 유럽까지 많은 국가들이 관세율은 앞에서 조정하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돈을 싸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실물에 혹은 뭐 이렇게 산업이 되게 이제 붕괴됐는데 돈 가치만 떨어지면 이건 완전 나라 망하는 거지만 뭐 공장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그래서 돈 가치 떨어지고 물가 올라가는 거 그거는 미국이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다 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까가 트럼프의 생각. 또 중앙은행이나 다른 사람 등등은 과거에 그렇게 경제가 항등식처럼 유기적으로 딱딱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불안감. 그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그럼 중요한 우리는 점이죠. 협상할 때 우리도 어쨌든 미국에 뭘 투자한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군요.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로직입니다. 관세율 하락, 자금 투입. 안 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그 우리는 그거 오래 할 걸. 했잖아. 아니 미리 해놓으니까 소용이 없어. 오래 할 걸. 니네 많이 했으니까 더 해.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와, 뭐 보내야 돼 우리? 조선소 좀. 요즘에 알죠. 이제 조선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얘기했었던 것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 하이라이트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런 말씀이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필요한 것을 원할 겁니다. 그 미국이 한국한테 필요한 것이 뭘까? 겉으로 보면 조선일 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이 한국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당장 미국이 원하는 조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투자일 것 같고요. 네. 당장 미국의 당장? 에너지를 사야 될 수밖에 없다. LNG 사라. 아이 그러면 사주지 뭐 그 정도. 그건 살게요. 네, 뭐 LNG 사는 지금 건 협상하시는 거예요? LNG는 사지. 어차피 우리 뭐 중동에서 사나 미국에서 사봐야 뭐 얼마나 더 비싸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는 이건 아직까지 이제 계속 리서치 중인데요. 지금 미국이 가장 떠하는 부담 중에 하나가 부채입니다. 채권 사야 돼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사야 되나 봐 우리 또. 정프로님 이제 곧 사실 거잖아요. 미국 국채, 그걸로 이제 협상하시죠. 미국 국채. 난 좀 기다렸다 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요즘에 이거 되게 좀 고민이 많은데 물론 약간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가만 뒤에서 보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면 이게 괴가 이어진다라고 느낌이 좀 받는 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즉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어찌됐건 쏠림이 싫다라고 해서 주식으로 상당분 가고 있고 주식에 부양을 하고 있고 배당을 하고 있고 세제 개편도 곧 나오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된다 하지만 그러면 가계자산의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 오리엔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건 너는 왜 중국과 일본하고 달리 한국은 왜 미국채를 덜 사는가? 그러면 이제 금융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괴가 한국도 가계에서 금융소득, 금융자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게 미국 주식이건 미국 국채건 약간의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채 사야 될 것 같다. 국채는 사야 될 것 같아. 뭐 맞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네.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국채 사는 게 아닌가? 미국이 언제 한번 그냥 싹 없애버리려나?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산다는 것은 미국의 밸류체인 속에서 금융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차이메리카라는 얘기가 있었죠. 미국은 중국의 값싼 물건을 무한정으로 사주고 네. 중국의 수많은 달러가 중국으로 모이니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부담이 느껴서 그것을 다시 안에 있는 달러를 밖으로 내뿜는데 네. 그걸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이런 선순환 구조. 네. 자, 그 구조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중국은 부채를 떠안았고 네. 아니, 미국은 부채를 떠안았고 중국은 또 다른 시장을 크게 잃었고 그래서 중국은 내수적으로 돌아갔고 미국은 또 다른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일본을 기웃거리고 한국을 기웃거리고 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국채를 좀 더 민간 쪽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민간에서 주식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미국채의 민간의 유동성은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김두원 부장 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김두원 보내라. 빈센트입니다. 빈센트 보내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무거워져갖고 제가 간단히 농담 한번 했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내적인 부분으로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그래요. 이거 좀 커요. 네. 그런데 큰가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물론 크죠. 네. 왜냐하면 사실 완전히 네. 배당 소득을 분리한다라고 했다가 네. 최근에 여당 안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거 35%로 할래 아니면 45% 할래 막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2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네.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20%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전에는 2천만 원만 높으면 세율이 굉장히 높았죠. 맞습니다. 40몇 %였죠? 최고 세율. 네. 거의 49.5%. 그쵸. 네. 근데 근데 3억 이제 원까지는 20% 20%로 낮춰준 거긴 하죠. 네. 그리고 3억 원 이상은 지금 25%에서 35%가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네네.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부담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보다는 기대감이 퇴보되겠죠. 하지만 또 명확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주주 요건은 2000년도부터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처음에는 100억 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대주주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분율 3%. 네, 2013년도 되니까 10년 흐르니까 한 50억만 있어도 이제 대주주. 그동안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2016년 되면 25억. 네. 지금은 50억 있으면 대주주.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뭐 10억이 될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많아지는 거죠.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부자의 그 레벨 자체가 네. 점점 달라지는 것하고도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계절성 8월 달에는 항상 통계적으로 부진했다. 업종별로도 그랬다. 관세 협상은 잘 될 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져서 GDP 즉 기업의 매출 순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세 번째 대내적으로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졌던 이 큰 얼개 속에서 약간의 부침이 생겼다. 네. 그래서 8월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럼 네. 조정 후에 네. 쉬어갈 때 그럼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의 또 다른 이름 도약. 네.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면 이번에 기간과 폭은 얼마나 될 것이냐?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07년, 2011년, 2018년, 2021년 이게 코스피의 강세의 장이었습니다. 강세의 장이라는 것은 추세를 갖고 계속해서 한 6개월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때 패턴을 보면 저희 하나증권의 이재만 실장의 자료입니다. 네. 8월 달에 나온 건데 1차적으로 상승 지금처럼 했고 올해 40% 섰죠. 코스피가 상반기에. 네. 그리고 하락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기죠. 지금과 같이. 그러면 2007년 같은 경우는 52%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8% 하락. 네. 그리고 2차 상승기에 다시 한번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차 하락기를 앞두고 있다. 그럼 과거 평균적으로 쭉 보면 한 7% 정도 조정받았다. 코스피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3,00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 그 정도는 뭐 7% 정도요. 40 올랐는데 네. 봐줘야죠. 근데 문제는 내려가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2차 상승의 방점. 아하. 그럼 2차 상승은 도대체 어떤 게 올라갈까? 네. 지금은 조방 원전이니까 네.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네. 아니면 또 다른 것과 등등 보면 네.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하. 왜냐하면 주도주는 내부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네.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도주가 바뀐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과거 2007년도 당시의 주도주였던 조선과 화학
2011년도 당시 차화정 네. 등등의 2차 상승기에 이렇게 크게 주도주가 주도했다. 역시 이번에도 주도주가 잠시 쉬더라도 주도한다. 그 쉴 때 차라리 주도주 친구들을 많이 좀 더 담아라. 맞습니다. 좋습니다. 조방원 그리고 또 뭐 있지? 화장품, 라면, 뭐 전력기기. 네. 지금은 지금 조방원. 지금은 조방원. 지주사와 은행. 은행이랑 제가 영 안 친해갖고. 네. 뭐 네, 은행도 네. 괜찮을 수 있다. 주주환원의 최대 수혜주 등등.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방원.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대장주 그러니까 저 주도주고 잠시 조정이 있다가 다시 이제 갈 때 역시 그 친구들이 또 가더라. 맞습니다. 네,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주도주가 컨셉추얼리 좀 달라졌던 건 주도주가 되게 많아졌어요. 조방에서 조방원이 됐고 조방원에서 지가 됐고 금이 됐고 은이 됐고 네.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 네. 스테이블. 네. 네. 등등 어쨌든 그렇게 전반적으로 레벨업되고 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네. 지수가 크게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제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도약을 위해서 준비 단계에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한령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9년 됐습니다. 강산이 막 바뀌기 직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는 해제될까 유지될까? 뭐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하죠. 해제냐 유지냐 그러면 저는 해제 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무르익고 있죠. 10월 달에 10월 31일 경주에서 이런 행사가 열립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네, 그렇죠. 네, 10월에는 경주 가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93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관세로 막 싸우고 있죠 서로. 네. 근데 어쨌든 얼굴 붉히고 있고. 네. 그러면 불 켰으면 이제 서로 간에 화해해야지. 네. 뭐 이때 모일 거냐 말 거냐 이견이 분분합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시각으로 에이펙 회담은 과거 동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게 정상이라고. 물론 안 모일 수도 있죠. 하지만 모이는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업종입니다. 자, 지금은 조정 국면이라 그랬고 조정이 온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70% 정도 평균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번 조정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도약, 2차 상승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다만 2차 상승은 주도주가 재주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 안 드렸던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조정의 기간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정의 네. 기간은. 하지만 조정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폭은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조정의 기간 동안에 한 100일 어간 남았는데 우리가 90일 이후에 나타날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다면 한한령 해제를 감안해서 네. 무엇을 들여다볼까라고 하면 과거 한한령의 수혜주는 바로 떠오르는 게 엔터 화장품 면세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엔터 화장품 면세점 중에서도 제가 어떤 기준을 섞었냐면요. 첫 번째, 돈을 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점 대비 크게 내려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추려봤다. 네. 그래서 엔터의 하이브, 화장품의 코스맥스, 면세점의 롯데 등등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한령 해제되면 아마 우리 게임도 좀 그럼 뱀피르 네. 중국 가서 한번 그러겠죠. 또 열심히 또 피 빨아야죠. 쪽쪽 빨고. 인민의 피를 네, 이렇게 엔터 화장품 면세 이런 네. 것들. 근데 예전 그거 생각하고 아마 투자하시면 난 안 될 것 같다는 그거랑 생각이 좀 여전히 다르겠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예전- 좋은 말씀인데 네. 그래서 제 보고서에 두인나우라고 매주 화요일 하죠. 네. 이것을 먼저 겉으로는 요 종목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그런데 중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 사람들도 소득 수준 높아졌고 그럼. 뭔가 스페시픽하게 바뀌었고 그래서 중국에 맞춰서 우리는 또 다른 상상력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가 레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두인나우 네.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이제만 실장님 잘 계시죠? 아주 건강하게 네,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와서 아 그렇습니까?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만 실장님. 참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두원 부장님은 여기서 오늘은 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 앙트르플러너시 네. 네, 거 있죠?
거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뭐 아정당의 대표님, 예.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심지어 스타트업으로 그 성공을 조금씩 더 이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창업 교육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도 40대지만 은퇴했을 때, 50대지만 은퇴했을 때 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분들로부터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이 프로모션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32% 할인, 뭐 16만 원 상당 아웃스탠딩 무제한 열람권, 이런 것들이 오늘 자정에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모션 받으시려면 오늘까지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참 많다. 네. 많아. 글씨가 참 많아. 우리 방송 보면 옛날에 그 TV 가이드라고 그 잡지 알아요? 주간지? 네. 예, 그다음 뭐 무슨 썬데이 서울 같은 거 보면 네. 글자가 엄청 많잖아. 많죠. 네. 딱 이런 화면 같아. 예. 가능한 좀 심플하게 네.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